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상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반면에 두렵고 무서운 분들이라는 것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조상님께 소홀하셨던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순간 이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조상님 잘 모시기로 말하면 저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편인데 언젠가 영상을 통해서 K모씨라는 분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반도 못 따라갈 정도인데 오늘은 그분의 소개로 만났던 에일 여사님의 조상님 모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맏딸이자 맏며느리인 여사님은 몇 해 전 친정 남매들을 설득해서 흩어져 계신 조상을 밭 한편에 가족묘원을 조성해서 모시게 됩니다. 친정의 선영을 정리하고 나자 이번에는 수십 년을 이어온 시댁의 우환들을 돌이켜보며 시댁 선영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시댁적으로는 단명하셨던 백부 백모와 이남 일녀의 사촌이 있고 본가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 집 산소도 좋아야 하지만은 처가댁 산소도 좋아야 평안한 법인데 처가 산소가 나쁘면 처가의 불화에 부인의 잔병치레에 거기에 바가지까지 겹쳐져서 남편들이 골머리를 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 봅니다. 아직도 봉건 사상이 깊이 박혀 있는 우리나라는 딸들이 뭐라 하면 출가여인이 친정일에 콩나라 판나라 참견한다면서 무시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 현실에서 친정과 처가의 조상님을 잘 모시려 애쓰는 에일 여사님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볼 수 없지요. 여사님의 신체 감정을 통해서 시부모의 묘소에 파장이 2개씩 겹쳐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며칠 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묘소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댁의 역사를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은 백부와 시아버지께서 어릴 때 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되십니다. 고아가 된 어린 백부와 시아버지는 친척 집에 얹혀서 머슴처럼 지냈고 일찌감치 도회지로 나아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조상묘소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채 사셨으니 그분들의 삶이 어떠셨을까 상상이 되죠. 70여 년이 지나 노년에 들면서 시아버지는 부모님 묘소를 찾으려 수소문해 보았지만은 알고 있을 만한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되신 뒤였는데 어찌어찌하여 부모님 묘소를 기억하고 있다는 90대의 한 노인분을 만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찾아간 곳은 잡목과 칡넝쿨과 가시덤불이 켜켜이 얽혀있는 공동묘지로서 거기에 있던 묘들 대다수는 무연고묘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에일 여사님 부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소를 돌보게 되었고 더불어 주변에 있던 무연고묘에도 풀을 깎았고 술도 한 잔씩 올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소는 3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할머니 묘소 주변은 경사는 완만한데 공간이 없고 할아버지 묘소 주변에는 경사가 심해서 공간이 안 나오고 아무튼 며칠을 고심한 끝에 할아버지 본문에서 수맥만 피해 상하 좌우 50여 센티미터 정도 벗어난 자리에다 합장묘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장하던 날 장비가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당시 가뭄이 극심했던 봄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으로 보시듯 광중안에는 물이 질질 고였는데 할아버지 유골은 손가락 크기에
뼈 조각 하나와 질자박한 검은흙 한 줌을 수습했고, 여자들 뼈는 남자와 달리 이런 악조건 속에서 뼈 한 조각 발견되지 않는 게 통례인데, 할머니는 그런대로 대퇴 부위와 무릎 부위에 약간의 뼈가 남아있더군요. 봉분 앞에는 묘비석과 상속도 설치해드리고 나니까 나름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을 잘 마치고 나서 에일 여사님으로부터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오히려 불길한 꿈만 연거푸 꾸인다는 소식만 옵니다. 원치 않던 합장을 해드렸나? 저번 자리보다 나쁜 자리로 모셨나? 시샘하고 회방하는 영가가 있나? 나 역시 초조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어쨌거나 조금 더 주시하면서 지켜보기로 했고, 그렇게 유야무야 몇 달이 흘러 아들도 제대를 했건만 가장 바람이 컸던 아들의 성격과 행동이 변하지 않아 애를 태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 전에 학비라도 번다며 친구 따라 아르바이트 하러 갔던 아들이 프레스에 손가락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앞이 캄캄했는데 가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 합장한 조부모님의 묘소를 다시 방문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잘못된 정황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때 함께 갔던 K씨 왈, 혹시 합장한 분이 친할머니인지 아닌지 자손들 신체 감정을 통해서 확인 가능할까요? 아차, 가족들 말만 믿는 게 아니었는데 90대 노인의 가문한 기억으로 알려진 묘를 의심 하나 없이 실행했던 잘못을 직감합니다. 새로이 옮겨들인 자리에 파장이 없으니 당연히 자손들의 신체 감정에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여전히 할머니의 자리에는 두 줄기 물줄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절대로 할머니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묘는 확실한가? 할아버지 옆에 합장해드린 분은 또 누구란 말인가? 질척한 땅에서 할머니 뼈가 남아있다는 것이 석연찮기는 했었는데, 그렇다면 생명무지 남자를 할아버지 옆으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원위치로 돌리고 진짜 할머니를 찾아 모셔야 하는 문제로 정신이 또 혼미해집니다. 신체 감정을 통해 할머니로 추정되는 두 분의 묘가 주변에 있기는 한데 유전자 감식이나 영매를 통한 방식으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끔찍한 일을 한번 당하고 나니 자라보고 난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가족들 앞에서 입도 벙긋할 수 없다는 에일 여사님을 진정시킨 다음 당분간은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하자는 K씨의 제안에 따라 일사천리로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할머니로 추정되는 분의 유골을 꺼내 전에 묘지가 있던 근처에 수맥을 피해 옮겨드렸고, 심증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할머니의 유골을 대신할 위패를 제작해서 할아버지 봉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평장으로 안장하게 됩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매일같이 꾸이던 불길하고 무섭던 꿈들은 깜짝같이 사라졌고, 하루 건너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시던 시아버지도 완쾌되셨고, 무엇보다 큰 기쁨은 아들에게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에일 여사님은 남편과 장남과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2박 3일 일정에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입소에서 짐을 풀다 보니 남편의 전립선 치료약을 빠뜨리고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하나마나 고심하다가 입소날 저녁은 약 없이 건너뛰기로 했는데 오히려 컨디션이 더 좋아지더랍니다.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이제 약 없이 2박 3일을 거뜬히 버티게 된 남편은 충실한 교육 내용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다 보니까 건강도 함께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날부터 약을 끊었고 진료를 담당했던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완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살피던 부인은 이때다 싶어 할머니 몇자리의 비밀을 털어놓았고 기가 막힌 남편은 처음에 펄펄 뛰며 화를 냈었는데 최근에 집안 분위기로 느껴지는 평온함과 자신에게 일어난 전립선 완치 등 일련의 사태들을 생각하며 부인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매입했던 새 아파트에는 유해 파장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흐르는 집이라서 매각을 권유했고 시내 중심가에 우물정자로 흐르는 좋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이사도 하게 됩니다. 이번 일을 종합해보면 할머니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자를 할아버지한테 합장해 드린 것으로 보여지며 그랬으니 두 분 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자손들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어떠하셨을 것이며 어쨌거나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두루 겪게 해주시는 영감님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성과 실력보다도 조심과 신중함을 먼저 새기라는 하늘의 가르침으로 알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2차 접종들 마치셨나요?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2차 접종을 마친 분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강의를 열어볼까 하는데 올해 안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